안녕하세요. 산태대의사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그 자궁내막 용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래에서 이렇게 가끔 이제 검진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다 보면 그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질경을 넣었을 때 그 자궁 경부 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그런 혹이 보입니다. 자궁내막 용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종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군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자궁내막이라는 거는 그때 얘기했죠. 자궁 안에 있는 막이다.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자궁 속에 있는 게 내막인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 난자가 나오죠. 성관계 후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됩니다. 보통 수정은 이제 나팔관에서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 내막이 이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수정란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냥 난자만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궁 내막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냥 부서져서 나오게 되죠. 부서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생리혈입니다. 이렇게 그 자궁 안에 있는 내막에서 어떤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이런 되게 호르몬의 원인이 제일 크거든요. 자궁 내막이 과잉으로 증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궁 내막 용종이라고 한다. 이 자궁 내막에 용종이 생기면은 과연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일단 제일 흔한 거는 생리불순이에요. 일시적으로 생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생리불순이 왔다. 그러면은 자궁 내막 용종을 의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생리와 생리 중간에 출혈이 있다. 물론 배란성 출혈도 있을 수 있지만 자궁 내막 용종에 의한 출혈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생리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생리 기간이 길어진다. 이때는 또 빈혈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생리량이 많아지면 이것도 혹시 자궁 내막에 용종이 생겼나를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생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피가 비치는 거예요. 폐경 후에 피가 비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은 자궁 내막 용종이다. 그래서 이게 자궁 내막 용종이요, 40대에서 50대에 많이 생겨요.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도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초음파가 제일 흔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는 그림자를 보는 거잖아요. 뭔가 자궁 내막을 이렇게 보니까 불규칙한 음영이 보인다. 그런 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보냐? 자궁경을 봐요. 자궁경. 또는 자궁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자궁 내시경을 이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안에 넣는 거예요. 요즘에 나온 자궁 내시경은 되게 가늘고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자궁 내시경이 있거든요. 초음파로 좀 애매한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으로서는 전에 이제 자궁 내막 조직 검사 할 때 피펠 같은 대롱을 사용해서 이제 흡입해가지고 조직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궁 내막 용종도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소파수를 하는 거죠. 소파수를 하게 되면은 진단 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단이라는 것은 용종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 치료라는 것은 용종이 제거가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상 일단 먼저 진단을 하고, 환자분이 그런 증상이 좀 심하다, 뭐 생리량이 많다, 자꾸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제거를 합니다. 대부분은 한 75%는 증상이 없어요. 근데 25%에서 출혈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폐경 이후에 뭐가 피가 조금 나온다, 양이 많진 않아도 무조건 그때 제거해야 돼요. 자궁 내막 용종이 대부분은 양성혹이에요. 암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3%에서는 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에 용종이 보인다면 암일 가능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진단을 이제 내려서 소파수를 하는데, 소파수로 잘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줄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나와 있어요. 그 스토크가 그렇게 가늘지 않고 면적이 넓은 경우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소파수로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자궁 내시경을 보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재발을 잘하긴 해요. 이게 근본적인 질환이 치료가 안 된 경우. 제가 아까 원인이 잠깐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라던데, 원인을 잠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자궁 내막암이나 또는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궁 내막 용종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자궁 내막 용종이 아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잘 생기거든요.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특징이 에스트로겐 과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만, 체중이 늘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생길 수 있지만 자궁 내막 용종도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호르몬제를 먹은 경우에도 간혹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항호르몬제를 나중에 예방적으로
드시게 돼요. 타목시펜이라는 약인데 그 항호르몬제를 먹으면은 자궁 내막 용종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조절 잘 하지 않으면은 자궁 내막 용종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증상들이 나타나고, 증상이 보통 25%에서 나타나는데 대부분 출혈이죠.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가서 무조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게 사이즈가요, 작은 거는 참게 할 만한데 큰 거는 골프공만 할 때도 있어요. 물론 흔하진 않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은 출혈이 상당히 많게 돼요. 사이즈가 커도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겠죠. 또 사이즈가 크면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에서 출혈이 있는데 그 출혈이 많거나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폐경 이후에 출혈이 있고 실제로 초음파를 봤는데 뭔가 혹이 있다, 그럴 때는 제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체중이 느는 거 막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치료를 해야 돼요.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되고, 대부분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게 진단하고 대부분 소파수로 잘 제거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증상이 없더라도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자궁 내막에 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주기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사이즈가 커진다, 여러 가지 출혈 증상도 올 수 있고 암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네. 자궁 내막 용종이요, 불임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논이 있어, 논.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벼가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하죠. 거기에 무슨 돌이 크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논에다가 벼를 심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수정란이 수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혹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착색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궁 내막 용종의 병증이 불임 또는 아님의 원인이 돼요.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역시 자궁 내막 용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자궁 내막 용종에 대해서 원인, 그다음에 진단, 치료, 예방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불규칙한 출혈이 있다, 뭐 생리양 많아요, 뭐 임신이 잘 안 돼요, 아니면 난 폐경됐는데 왜 피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용종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